많은 구매대행 유튜버가 무겁고 크고 비싼 물건을 팔아라 라고 추천을 하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가 바로 무겁고 크고 비싼 제품을 팔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해봤는데 적자에다가 시간 낭비도 엄청나게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겁고 크고 비싼 물건을 소싱하려면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엄청난 단점 3가지와 그리고 또 제가 알려드리는 해결 방법들을 꼭 숙지하시고 그리고 각오도 하시고 소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겁고 크고 비싼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팔면서 충분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우선 모두가 예측하는 파손입니다. 특히 그도 그럴 것이 당연히 가구류에서 좀 파손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중국의 저가형 가구 제품일수록 저가라서 그런지 포장도 빈약해가지고 파손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포장이 완전 잘 된 좀 고가형의 제품이 아예 파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도대체 국내로 들어올 때 어디서 던지는지 그게 배에서 내릴 땐지 통관장인지 아니면 경동택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파손이 좀 자주 나요. 아마 셋 다겠죠. 그래서 이 점을 꼭 고려하시고 소싱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제품은 수동으로 소싱을 해서 좀 많이 판 제품이에요. 런닝머신이고 런닝머신인 만큼 이제 겉에는 철제로 좀 견고하고 그리고 포장도 상당히 견고하게 보시는 사진처럼 돼 있어요. 여기 보완된 스티로폼도 꽤 두꺼워요, 보면은. 근데 이 제품이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제 23kg 정도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한 130, 60, 1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한번 사봤을 때도 배송에 이상이 없었고 포장도 너무 잘 돼서 별다른 보완 없이 팔면 되겠다라고 해서 팔았는데, 이야, 이거 파손율이 25%가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쿠팡 수수료 플러스 광고비 뺀 거 이상이네요. 네, 그래서 거의 본전치기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본전은 아니죠. 제 노력이 엄청 들어갔고 이런 거를 반품 처리하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니까요. 사실 적자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르게 시도한 수동 제품인데, 이 제품은 앤틱 서랍장, 5단 앤틱 서랍장인데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고 이쁘죠. 포장도 이게 좀 비싼 제품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두꺼운 스티로폼에 포장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배대지에서 봤을 때 포장 비싸서 그런지 정말 잘 돼서 오네, 그냥 보내도 되겠다 했는데, 이야, 파손율이 50%가 나왔어요. 네, 이 정도면 완전 적자죠. 제 마진율이 한 60%는 돼야지 본전이겠네요. 근데 제 마진율은 보통 한 25에서 35 정도라서 적자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물건이 파손이 잦은 걸 어떻게 해결하냐? 일단 마진을 무조건 올려야 돼요. 마진을 올려서 좀 파손이 나도 내가 이득이 되도록 하던지, 아니면은 마진을 올린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인 수익으로 이제 포장 보완을 해서 파손율을 줄이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애매한 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앤틱 서랍장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안 나게 하려면 우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우드 포장 비용이 이 정도 크게 하려면은 거의 한 10만 원은 들 거예요. 이 제품을 제가 한 3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만 원 정도 올려도 될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안 팔고 있어요. 혹시 10만 원 더 올려서 파실 분 있으면은 파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진을 올려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무겁고 큰 물건은 갑자기 착불비가 발생을 해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의 배대지에서는 한진이나 CJ택배로 배송이 가죠. 근데 중간에 특정 크기, 특정 무게가 넘으면은 경동택배로 이관이 돼서 경동택배로 배송이 되고, 그리고 그 착불비가 고객님한테 고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착불비도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워요. 여기 경동택배 사이트에 서비스 안내, 표준 운임 들어가면은 보시는 표와 같이 운임 계산, 비율, 금액 같은 게 쭉 나와요. 근데 이게 측정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어떤 영업소는 막 일부러 좀 여유 있게 측정을 해서 금액이 좀 더 여기 나오는 것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경동택배로 간다는 거를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면은 알 수는 있는데, 정확한 금액 예측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상당히 당황하거나 아니면 화난 상태로 저희한테 전화를 하죠. 나는 무료 배송으로 보고 구매를 했는데 왜 착불비가 나오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만약에 저희가 착불비를 대신 내준다면은 이제 착불비를 납부한 영수증을 사진을 다 찍고 표에 다 정리를 해놔야지 나중에 세금 소명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이 없으면 증빙이 안 돼서 저희 지출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싫다 그러시면은 상세 페이지에 착불비 발생 시 고객님 부담입니다 라는 글귀를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고객님들이 보통 상세 페이지를 일일이 꼼꼼히 다 안 보고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적어도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그걸 알려드려도 대부분은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라고 납부하시는데, 일부 고객님들은 아니 이걸 어떻게 보냐, 난 이거 못 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딜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고객님이 이거는 몰랐으니까 저희가 반반 내드리겠다 라고 얘기해보고, 그래도 막 안 된다, 절대 안 되겠다, 못 내겠다 하면은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드려야죠. 싸울 시간이 있으면은 그냥 빨리 해결하고 소싱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품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다시 수거를 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완전 파손이 난 게 아니면은. 근데 이놈의 크고 무겁고 한 물건은 수거가 안 돼요. 이제 보통 크고 무거운 물건은 우리나라에서는 경동, 대신택배 이 두 회사에서 봤는데 얘네들이 원칙상으로 수거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정해진 건 어쩌겠어요. 그래도 뭐 간혹 부탁을 하면은 들어주는 기사님들이 있긴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FM으로 하면은 고객님한테 전화해서 그 물건 경통택배로 가셔가지고 저한테 붙여주셔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객님이 당연히 화를 내겠죠. 물건을 잘못 보낸 거는 넌데 왜 내가 그런 수고를 하냐 라고 하시면서 당연하게 화가 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을 쓰자니 물론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내 돈을 써서 해당 지역의 용달을 구해서 고객님 집부터 경동 대신택배로 배달을 부탁드리면 됩니다. 비용은 보통 2만원 정도가 나와요. 꽤 비싸죠. 게다가 좀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달하는 사장님이 안 계시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해결 방법은 원칙상으로는 이제 경동 대신택배는 수거가 안 되지만 이 물건을 배달해준 기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5,000원 정도 아니면은 딜이 안 된다면 뭐 10,000원 정도까지 올리셔가지고 10,000원 정도 제가 따로 추가 입금을 드릴 테니까 이 근처 동네에 오셨을 때 수거 부탁드린다 라고 하시면은 됩니다. 뭐 그래도 2만원보단 싸고 아니면은 고객님의 욕을 듣는 보단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까지 수거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기사님들이 생각하기에도 그게 윈윈인 거래인가 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크고 무거운 제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파손이 많은데 그거는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올려서 좀 파손이 나도 내가 전체적으로는 순이익이 어느 정도 찍히게 하던지 아니면은 좀 더 난 마진을 갖다가 이제 포장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착불비 이슈인데 그거는 상세 페이지에 고지를 하고 고객님이 납득을 못 하시면은 뭐 반반이나 그냥 뭐 마음을 내려놓고 저희가 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해당 제품을 배송한 기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소량의 금액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추가로 더 드리고 수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걸 고려하면은 결국 마진을 또 올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무크비를 판매할 때 주의해야 할 단점 3가지와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걸 깨닫는데 많은 돈과 시간들을 손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시청자분들은 꼭 숙지하셔서 저와 같은 손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조건 도움되는 영상 계속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